네, 안녕하세요. 기술과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오늘은 생애 설계와 진로 탐색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선 7페이지를 보면 뭔가 할 것이 많은데 여기는 우리가 학교에서 만났을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럼 오늘은 뒤에 8페이지만 할 건데요. 자,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 빈칸이 넓죠? 신나죠, 여러분? 네, 미안합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잘 보고 요약도 해보고 느낀 점을 편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많은 고민 끝에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우선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2001년 1위 기업은 제네럴 일렉트로닉이었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로닉이 뭔지 모르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에디슨이 설립한 전기 회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1등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는 엑손이 1위 기업입니다. 여기서 엑손은 석유 회사입니다. 그럼 2017년을 보겠습니다. 1위는 애플, 두 번째는 알파벳이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이죠. 4위는 아마존, 5위는 페이스북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과거 1위 기업이었던 에디슨의 전기회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지 못하고 하락하여 순위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기업들이 1위에서 5위를 전부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을 뜻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최고의 상승세는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에서는 수입을 올려주는 영역이 몇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유튜브,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교육과 VR입니다. 최근 들어서 교육과 VR에 엄청난 투자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시대 때는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도 그것이 보급하는 데 오래 걸렸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허나 요즘 시대에 들어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전과 오늘이 굉장히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이미 굉장히 발전되었고 이제는 상용화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술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발달되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2016년에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나왔습니다. 물론 나온 건 아니지만 개발이 되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인간과 유사한 팔다리의 신체, 이족 보행의 로봇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게중심도 버틸 수 있고 사물을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7년에는 백덤블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흔히 야마카시라고 불리는 고도의 운동 동작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2019년에는 와, 이거는 그냥 체조 선수예요. 조금은 무섭지 않나요? 선생님은 조금 무서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미국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서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개발이 되었고 2022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딜리라는 녀석이 있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로봇으로 배달을 하려고 하는 계획 단계입니다. 지금 딜리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맛있는 거 시켜줄게.
이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 시대라기보다는 기계와의 전쟁 시대입니다. 물론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인간과 기계의 싸움이 아니지만 이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해보고, 다음으로 AI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한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로봇과 AI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주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로봇은 여러 가지 수행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계이고, AI는 눈에 보이지 않는 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컴퓨터 안에 있는 지능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AI 하면 떠오르는 이것이 AI를 로봇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2012년에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16,000대의 컴퓨터가 3일 동안 열일해서 겨우겨우 개와 고양이의 형태를 정말 간당간당하게 구분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급속도로 똑똑해지면서 2018년에는 이런 그림을 그려내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표정을 보고 감정까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AI에 대한 느낌이 덜할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AI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단순히 A라는 상황이 들어올 때 1을 내보내고 B라는 상황이 있을 때 2가 나오도록 하는 프로그램된 시스템이 아닌 말 그대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시스템인 것입니다. 더 와닿을 수 있는 예를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알파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알파고는 사람들이 몇천 년에 걸쳐서 정립해온 바둑을 두는 법을 학습한 AI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고는 바둑의 수많은 경우의 수를 미리 파악하여 이세돌을 이겨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들 알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알파고 제로를 아나요? 원래 알파고에는 사람의 바둑 지식을 넣었습니다. 허나 이 알파고 제로에는 흑돌과 백돌의 개념, 그리고 어떤 것을 감싸게 되면 자신의 땅이 된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바둑을 두는 방법만 알려주었습니다. 허나 이 알파고 제로는 3시간 뒤에 초보자 단계가 되었고 19시간 뒤에는 프로 기사 수준으로 도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0시간 만에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100대 1로 이기고 은퇴했습니다. 여기서 요점이 뭐냐면, 인간의 바둑 두는 법을 배운 알파고는 인간의 흉내를 내느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스스로 학습한 알파고 제로는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 독창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AI는 스스로 학습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지닌 모든 것들을 우리들보다 AI가 훨씬이라기보다는 100% 무조건 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절대로 AI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몇 년 뒤에 이 세상의 모습이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사실 가장 핫한 것은 AI가 아니라 유전자 조작인데, 유전자 조작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면 이 동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화가 날까봐 유전자 조작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 존재한다고. 허나 이미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까지 AI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발달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오감조차도 AI가 앞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와 현재 여러분들은 모두 사람끼리의 경쟁 시대의 이야기만 듣고 자랐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어려운 시험에 통과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허나 현재는 급격한 기술 발달의 시대입니다. 2년 전과 오늘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나오면 최소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하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개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개가 귀엽습니까? 이런 것들이 AI가 우리를 이기기 힘든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왔는데 뭔가 교실 분위기가 쎄합니다. 이런 감각이 AI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글에서는 게임 체인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누군가는 답을 아는 몹시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아주 쉬운 질문에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고 졸음 운전도 많이 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냥 운전하는 사람을 없애면 안 될까? 이것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하고 싶은 아이디어, 실현시키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료들이 부족했습니다. 허나 현재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와 굉장히 발달된 기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머지않아 개인 AI를 쉽게 보유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유명한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AI를 여러분들이 항상 곁에 두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 그 AI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는 것이 제일 빠르냐? 혹은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있냐? 아니면 내가 A라는 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B라는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까지도 전부 AI가 알려줄 겁니다. 실제로 구글인가 아마존에서 자신의 공장에 어떻게 하면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봐서 AI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답을 주었는데 그로 인해서 실제로 40%의 전기료가 절감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놀라웠던 일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는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절대 상상이나 애니메이션, 그래픽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마존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들어올 공중 물류 창고입니다. 이렇게 떠다니면서 하늘에서 계속 떠다니고 그 주변에 드론들이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서 택배원이 없이 바로 우리 집 앞에 택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보급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된 AI에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AI가 전부 해답을 내려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계와 경쟁하는 태도가 아닌 기계를 다스려야 합니다. 기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조금 길었습니다. 사실 해주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너무 짧은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하면 동영상이 몇십 분, 1시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 학습지 8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고 요약점 그리고 보고 느낀 점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3학년 개학날이 5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이제 다음 단원으로서 진행을 할 건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단원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